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은 절대로 아니지만 나는 월드클래스이신 손흥정 감독은 지금 강원도 춘천시에서 상당한 규모의 축구교실을 운영 중에 계십니다. 전문적인 유소년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축구 학교인데 애초에 그 설립 당시에도 상당한 크기의 부지와 설립 비용 때문에 그리고 외국 못지않은 조금 지나치게 뛰어난 시설 때문에 과연 저 많은 비용을 나중에 다 어떻게 충당할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그 설립 단계부터 많은 이슈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학부모의 온라인 글을 통해 그곳의 수업료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그 황당한 금액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가격표는 크게 손흥정 감독과 1:1 개인 레슨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한 학기 등록금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세계적인 축구 스타는 손흥정 감독이 아닌 손흥민 선수이기도 하고 또 그런 소니를 만든 것이 감독님이기도 하지만 해외에서는 유명 셰프나 경제학자 또는 심리 상담가 같은 사람들이 1시간 동안 개인 코치를 해주는데 적게는 우리 돈 수백만 원에서 인지도에 따라 심지어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손흥정 감독의 1:1 개인 레슨의 수업료는 무려 9만 원입니다. 게다가 또 어린 학생들 대상 한 학기 수업료의 경우 주 2회가 50만 원, 주 1회는 또 30만 원이며 성인 평일반의 경우 4개월치가 무려 48만 원으로 한 달에 12만 원 꼴입니다. 이건 뭔가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저희 동네 헬스장 1:1 개인 PT도 보면 한 번에 10만 원에서 좀 유명하다는 분은 1시간에 15만 원까지도 받고 또 여성분들 필라테스 하는 곳들도 광고하는 것 보면 대략 그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PT계의 덤핑도 아니고 지금 영국에서 주급으로 매주 3억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아들의 체면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개인 레슨 9만 원에 또 아이들 한 학기 수업 50만 원, 성인들 수업료 월 12만 원은 정말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건 100번 양보해서 봐도 최소 공이 한 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전 트럼프의 경우처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는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그 부를 후세나 사회를 위해 이렇게 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분께서 왜 손흥민은 절대로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했는지, 그리고 귀로는 들리지 않는 표정의 말로는 바로 내가 월드클래스다 라고 하셨는지, 이거 언행일치가 되면서 또 한 번 이 아저씨에게 반하게 됩니다. 손흥정 아저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올 연초 어쩌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줄, 그리고 한 해를 준비하며 내 마음의 신발끈을 단단하게 조여 메어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며칠 전 손흥정 감독은 정말 간만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너무도 귀한 이야기, 특히 부모라면 꼭 들어보아야 할 몇 가지 조언을 나누었는데 아주 간략하게 그 핵심만 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말하는 부모의 덕목은 솔선수범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등을 보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조금 너무 비약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자기는 맨날 소파에 누워 핸드폰으로 게임하면서 아들이 그러는 걸 보고는 너 그렇게 게임하라고 엄마 아빠가 핸드폰 사준 것이냐고 빨리 공부하라고 말한다며, 또는 와이프에게 화가 날 때 자주 거친 말을 하는 남편이 아이들이 놀다가 욕을 했을 때 너 그런 나쁜 말 또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뭐 그런 굉장히 뜬금없는 엄중한 부모 코스프레 같은 걸 한다면 일단 그런 꾸중은 아이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먼저 행동하고 보이는 그 정반대의 모습이라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며 무섭거나 엄중하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말대로 하는 아이들도 없지만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는 아이들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흥정 감독은 그게 뭐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게 있으면 먼저 그걸 부모가 해야 하고 보여야 한다고, 즉 부모가 먼저, 그리고 더 힘들어야지만 결국 그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모라면 아이들을 위해 마땅히 배고픔, 불편함도 견딜 줄 알아야지 그 모든 것을 아이들이 배운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손흥정 감독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대 선호 현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분 갑자기 예고도 없이 미친 이라며 욕을 시전하시더니 이후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는 듯 말이 없으시다가 그건 아이의 재능이나 원하는 바를 개무시하고는
당장의 성적에만 목을 매는, 즉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모들이야말로 아이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은 손흥민을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들 목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축구를 너무도 좋아했고 또 그래서 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후 이후 손흥민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축구를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준 것밖에 없다고 말하며 대신 자신은 손흥민을 강자로 키우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하다는 건 돈이 많고 힘이 센 것이 아니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걸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강자라고 설명하며 나는 손흥민이 꼭 그런 강자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는 또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가 좀 엄격하기는 했지만 절대로 체벌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욕은 좀 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 인터뷰하던 기자 앞에서도 욕을 하시는 걸 보면 또 거의 세상 눈치 안 보고 직설적인 이분 성격을 보아 짐작해보면 전성기 때 한 욕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손흥정 감독이 예전에 출간했던 그 책을 저도 출간 즉시 서점에 가서 사서 그날 바로 다 읽어보았는데 그거 읽어보면 이분은 그냥 축구 감독이나 부모가 아닌 살짝 축구 철학자 같은 굉장한 인생 철학을 자신 안에 담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좀 쓸데없는 고백을 해보자면 그리고 어쩌면 남들은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손흥정 감독은 제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중년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몸 전체가 군더더기 하나 없는 실전용 압축 근육에다 또 이 섹시한 팔뚝의 핏줄은 어쩔 겁니까? 대신 다행히 얼굴은 전하 감독님이나 절대 서로를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것. 손흥정 감독도 그렇고 또 옛날에 김연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반복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미생에서도 이 철학은 내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김연아의 경우처럼 기본이 너무도 충실하면 이후부터는 그 적용 옵션은 무한이 되는데 기본기를 건너뛰고 지름길을 택하여 꼼수를 부리는 경우, 즉 과거 김연아의 라이벌이었지만 번번이 큰 대회에서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며 자주 넘어져 성적이 좋지 못했던 마오의 경우, 그때 그 마오의 러시아 아줌마 코치가 눈앞에 단기적 성적에 눈이 멀어 기본기를 무시한 채 당시 마오에게는 너무도 버거웠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3.5회전 트리플 악셀에 계속 베팅하다 결국 이건 거의 무슨 녹화 테이프 반복으로 틀어놓은 것처럼 무슨 경기를 봐도 실수 하나 없이 매번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기술을 성공시키는 김연아에게 밀리며 그렇게 바로 그 기본기의 차이 때문에 두 선수의 운명은 크게 엇갈려 버렸습니다.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슈팅 훈련을 하기까지, 즉 기본기만 익히는데 7년이 걸렸고 또 슈팅 훈련을 시작하고도 매일 고된 훈련 끝에 오른발로 슈팅 500번을 한 후 다시 왼발로도 슈팅 훈련을 500번 해야만 그날 훈련이 끝났는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이 손흥민이 그 지루한 달리기와 끝도 없는 볼 트래핑, 드리블과 슈팅 훈련을 하는 동안 손흥정 감독은 그냥 옆에 서서 지시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옆에서 함께 다 같이 했고 최소한 손흥민이 힘든 것 이상으로 자신도 반드시 힘들게, 그리고 아들은 그저 훈련만 할 수 있도록 수업 준비부터 청소까지 아무것도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전부 손 감독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손흥민은 자기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더 진심으로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배우게 된 것, 즉 축구를 넘어선 삶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 손흥민은 단지 축구만 월드클래스가 아닌 바로 그 인성 또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터뷰를 마친 후 너무도 공손히 마이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가는 그런 손흥민의 작고 사소한 그러나 어릴 적부터 몸에 밴 모습이 매번 세계인들을 놀래키고 감동시키게 되었고, 반면 화가 난다고 자기를 취재하려던 기자의 카메라를 갑자기 빼앗더니 무슨 투창을 하듯 그걸 저 멀리 냅다 집어 던져버린 우리 한국인들에게 안 좋은 쪽으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이자 지난 월드컵 때 그 비호감을 만회해 보려고 한 것인지 발도 아닌 무려 등으로 어시스트를 하여 우리 선수가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신기술을 선보이면서 그때 등신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던 인성장인 날두의 여러 모습들과 비교 대조되면서 또 손흥민의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와 또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며 우리에게 항상 너무도 큰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자칭, 그리고 여기 저도 한 명 포함 진정한 월드클래스인 축구하는 철학자 손흥정 감독이 남긴 말이 항상 감사와 겸손을 생활화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조언입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손흥민에게 가르치기를 오늘 경기가 좀 잘 풀렸다고 해도 오늘의 기량이 다음 경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다시 훈련에 매진할 줄 알고, 또 그날 경기가 잘 안 풀렸어도 단지 오늘 축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줄 알며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인생의 기본기인 겸손과 감사, 그리고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 쉬면 가족이 알며 또 3일을 쉬면 관객 모두가 다 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매일매일 노력을 꾸준히 반복하면 결국에는 누구든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어린 손흥민에게, 그리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누구는 손흥정 감독이 저렇게 큰 축구 학교를 지어놓고는 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그가 이미 너무도 부자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와 그의 아들이 부를 쌓은 방법도 더없이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번 다음 바로 저런데 또 저렇게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플렉스이자 존경받는 씀씀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올해 그 전투력이 역대급이라는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이 이제 곧 시작한 이번 아시안컵에서 캡틴 손흥민이 다시 한번 극강의 활약을, 그리고 이강인 등 후배들도 함께 잘 해주어서, 그리고 또 이번 대표팀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원조 대머리 괴물 코리안 터미네이터 차두리도 진짜 힘을 내요. 지난 1956년과 1960년 아시안컵 그 첫 1, 2회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해버린 이후 지금까지 정말 이상하게도 무려 64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다시 우승을 맛보지 못한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멋진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의 도전 모두가 열렬히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